조금씩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것이 뭐 엄청나게 뭐 큰 폭이어서 뭐 갑자기 집을 살 수 있게 됐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보통 설 연휴가 지나고 3월이 되면 건설사들은 봄 분양 준비에 들어갑니다. 또 신학기에 맞춰 이사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택 거래가 늘게 마련인데 올해는 거래 절벽과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예년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현안을 점검하는 오늘 목요일의 오아시스에서 앞으로의 주택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설 연휴 기간 만나시는 분들마다 집값 앞으로 떨어질 거냐 계속 이런 전망,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설 연휴 전까지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들이 워낙 많이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설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와 전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좀 변동이 있을까 봐 질문해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연휴 이후에도 그 직전까지 나타났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실제로 통계로 보면 설 연휴 직전까지 한국감정원 통계로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이 12주 연속 하락 변동률을 연속해서 기록을 했고요. 네. 그 결과 2019년 1월 기준으로 서울 주택 전체 시장도 마이너스 변동률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확산, 본격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좀 마음껏 자금 마련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심리적으로 볼 때도 아직은 다시 구입에 뛰어들 정도로 충분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이제 떨어지기를 기대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계시고 네. 그걸 저한테 재확인하면서 질문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런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최근에 거래 절벽 상황들을 볼 때는 당분간 약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당분간 약세장 전망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기다려보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수도권 중심으로 좀 더 조정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최근에 이제 주택 또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른 공시가격 중심으로 종부세 증가 부담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매물이 뭐 폭증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네. 그런 부담 때문에 물량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 움직임이 2분기부터는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량이 나오면 아무래도 거래가 지금처럼 안 되는 때는 가격이 좀 더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근데 최근에 시장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띠기는 하지만 인기가 많은 인프라가 좋은 좀 특정 주거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은 네. 그다지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좀 수요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의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가격이 떨어지기를 뭐 점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네. 자금 마련 상황이나 거주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을 조율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자, 이 집값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매매를 할 것이냐, 그냥 전세를 이제 구할 것이냐, 또 저울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좀 따져봐야 될까요? 네, 지금 올해 서울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량이 예년보다는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를 찾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찾으시게 되면 2년 후에 또 이동이나 새로운 내 집 마련을 또 고민하셔야 되는 이제 번잡스러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매매를 계속 저울질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매매 쪽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 대금을 마련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외에 적정한 대출을 제외하고 나서 본인의 자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치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제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에 충족하신다면 지금처럼 하향 안정기에는 사실 매입 의사결단을 내리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혹시 예. 더 가격이 떨어질까 봐. 그럼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된 후에 충분한 가격 상승이나 상품 가치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환급성도 좋고 투자성도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서울의 웬만한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다 역세권을 끼고 있고 인프라도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네. 자금 여력이 되시고 전세를 좀 이제 벗어나서 내 집 마련할 시기가 되셨다면 가격 조정을 조금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내 집 마련 하반기 중심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매매 수요가 이 전세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전세값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의견이 반반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매매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수요자들이 대부분 다 전세나 월세 시장에 머물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버릴 것이다라고 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쪽이 있고요. 예. 예년보다 새 아파트 입주량이 수도권에서도 풍부하고 지방에도 계속해서 누적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나더라도 전월세가 불안해지진 않을 거다라는 예견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도권 지역도 전세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새 아파트 입주량이 상반기, 하반기 적정하게 좀 상당량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매매 시장이 급등하다가 이제 좀 진정되면서 전세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서 네.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년 전인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광풍이라 할 만큼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는데요. 일정 가격 아래로는 아파트를 내놓지 말자, 이런 특정 지역 주민들의 담합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요? 뉴스 잠시 보고 오시죠.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 지난 여름 하루 한 건 이상 거래되며 한두 달 새 집값이 1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후 거래는 한 달에 두세 건 정도로 떨어졌고 집값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겠다는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굳건하던 담합의 대오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내가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어요. 전당시에 기다리는 적정가는 6억 원이라며 그보다 싼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까지 했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의 아파트. 적정선은 진작에 무너졌고 올 들어 5억 원대 초반에 팔리고 있습니다. 6억까지는 그냥 혹한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거래 안 되고 초반 때도 거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 19억 원 이상에 팔자는 벽보가 붙었던 서울 잠실 재건축 단지는 한때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금은 벽보 이전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 나온 지역들은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특히나 컸던 지역들인데요. 이 매매가를 낮춰도 거래가 되지 않는 이 거래 절벽 현상은 이 서울 시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 현상인 거죠.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1,877건으로 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000건이 넘었었던 시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띄고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남권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던 동남권의 거래량 감소도 눈에 띄고 용산처럼 좀 고가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뛰었던 곳들도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에서 아직은 좀 충분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관망하면서 거래가 끊어진 상태고요. 네. 또 입주가 주변에서 많이 있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자들이 좀 장기적으로 대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래 절벽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 봄방학이 끝나는 2, 3월은 이 전통적인 이사 시즌인데 그 기존 주택 거래는 올해는 많이 실종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설 이후로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새 아파트 물량만 11만 2천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중에 절반 정도 5만 가구 이상이 수도권, 경기 지역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상당히 좀 대단지도 많고 인프라가 괜찮은 수도권 단지들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싼 전세 물건이나 아니면 좀 가격이 조정된 새 아파트 물건을 찾으려는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네네. 그런 지역 중심으로는 전월세 거래나 또 일부 매매 거래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반적인 거래 절벽 형상도 확산되고 있고 새 아파트 물량이 많은 곳에 수요가 좀 더 집중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기존 수요자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재고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더 거래 절벽 상황이 좀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설 이후 분양 시장도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여러모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특히나 어떤 지역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 설 이후에 이 부동산 114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한 4만 4천여 가구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중심으로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 수도권 물량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청약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대단지들 분양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분양 계획이기 때문에 건설사 사정에 따라서 좀 뒤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예정돼 있는 물량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이나 동대문, 송파 같은 지역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네.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도 광명이나 남양주 또 안양, 평택, 인천, 검단 신도시처럼 정부의 공공 공급 계획도 있고 주변에 이제 서울과 가까워서 수요자들이 좀 많이 찾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가구 이상의 규모가 큰 대단지 물량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고 예비 청약자들도 상대적으로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분양 물량이 이렇게 또 갑자기 많아지면 한편에서는 미분양 우려도 또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실제로 1월에 서울이나 또 전국 또 청약 성적이 좋았던 곳에서도 일부 순위 미달 사례들이 나와서 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 통계상으로는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지금 5만 8천 가구 정도로 네. 12월 말 통계가 네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전체 통계상으로는 아직 그렇게 미분양이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과다하게 쌓여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1월에도 보셨던 것처럼 좀 더 여건이 좋고 상품성이 좋은 곳에는 여전히 좀 1순위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씩 미달 케이스들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네, 이쪽에도 맞습니다. 있네요. 그것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 이제 책임을 지게 될 투자성 부분에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성도 좋고 분양 가격이 적정한 물량 중심으로만 청약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미분양 문제는 피해가실 수 있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올해부터는 청약 시장에서 이 무주택 청약자들이 특히 좀 많이 유리해지고 그만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청약 시장을 통해서 또 신규로 분양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달라질 부분도 많고 또 복잡해진 청약제도 어떤 점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주택자분들은 최근에 청약 규칙이 달라지면서 무주택 우선 추첨제 같은 것도 도입돼서 더 당첨되기가 어려워졌고 또 종전에 무주택으로 인정하던 분양권 보유도 유주택으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예. 더욱 당첨 경쟁에서는 좀 순위에서 밀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주택자 분들은 무주택자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주택이나 네. 좀 청약을 포기할 만한 곳들 중에서 상품성이 좋은 단지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겠고요. 무주택자분들은 반대로 당첨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유망 단지들의 당첨일 다른 곳들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중요한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9억이 넘어가는 분양가들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도금도 본인 자금을 통해서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분양하신 것들 당분간 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끌고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여력이나 내 집 마련 스케줄에 적정한지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종전처럼 단기 프리미엄만 보고 접근하셔서는 위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 물량 수급 상황 이외에도 이 올해 집값 향방을 결정할 또 외부적인 요인들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대출 규제 중심의 정부 규제나 뭐 금리 인상, 물량 증가 같은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원적으로 거시경제 둔화나 실물 경기 악화에 대한 불안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속도나 긴축 속도가 떨어질 정도로 전반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실물 자산 투자 쪽도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후에 시장을 좀
밑바닥에서 좌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부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는 반대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개발 계획도 내놨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포함해서 광역교통망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건설 경기 쪽은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한편에선 좀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부 개발 투자 지역에서는 수요자들을 좀 끌고 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양쪽이 좀 이렇게 시소 게임을 하면서 네.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갖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목요일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